옛날 때 일본은 도쿠가 막부 말기에는 강력한 서구 열강의 힘을 보고 공포심을 느꼈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서 불평등주의학도 맺었고 온갖 차별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그걸 뚫기 위한 어떤 자구책과 노력을 막 했지만 나중에 일본이 그 강대국이 된 다음에 뭐 강대국이라고 얘기하면 청일전쟁 때 청나라를 물리치고 러일전쟁 때 러시아를 물리치면서 동북아시아의 지역 패자가 되면서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왔을 때 이때 일본은 드디어 더 이상 자기를 위협할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오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다시 적극적인 외교를 한 게 아니라 국내 이슈로 돌아가서 서로 싸워버렸다고. 그게 바로 메이지 초창기에 메이지 외교를 중심으로 국가를 재건시키겠다던 메이지 인사들과 후발주자로 성장했던 군국주의 간의 갈등이에요. 군국주의자들과. 그러면서 군국주의자들이 실권을 얻고 메이지 초창기 인사들이 권좌에서 밀려나죠. 그러면서 일본이 군국주의화가 되면서 이 군국주의화된 일본은 국제정사에 대해서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오판을 해요. 그게 뭐다? 삼국동맹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메이지 혁명은 검문매 사건, 미국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개항된 것이었고 가나가와 조약에는 불평등 조약을 맺었었고 그리고 미국의 독립전쟁의 전후 복구를 결국 일본의 메이지 혁명의 보신전쟁에서 전쟁 장사 노름으로 전쟁 복구 비용을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미국한테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메이지 지사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미국하고 척을 지지 않으면서 서로 공생하는 관계를 유지했는데 일본이 모든 주변 적을 다 물리치면서 자기를 위협할 적이 없다 생각하면서 여기서 드디어 지금의 중국처럼 이제 우리가 미국에게 복수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오판이었지. 왜 그러느냐? 자, 금방 말씀해요. 이젠 미국한테 복수할 때가 됐다. 이게 오판이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일부러 덤벼들도록 몰아넣은 거죠. 왜냐면은 일본을 이제 잡아먹어버리려고. 또 일본만 잡아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 일본한테 무기 대서 조선 먹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일본이 커졌어요. 그 다음에 중국의 장해석이한테 무기 대가지고서 일본을 치게 하면요. 그러면 손 안 대고서 다 살짝은 일본, 조선, 중국을 먹어버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한테 무기 대서 조선 먹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한테 무기 끊어버리고 이 장개석이한테 무기 대가지고서 이를테면 일본 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장개석이하고 이렇게 이겨놓은 다음에는 일본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엔 이제 장개석이한테 무기 끊거나 내지는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요. 그러면서 조절하면 되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이때에 잉글리시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은요. 인도든 중국이든 아무리 덩치가 커도요. 현대 산업기술을 가지고서 자기를 지킬 무기를 생산할 능력이 없으면 그냥 초식동물을 본 거예요. 아, 저건 내가 언제고 잡아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본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비록 나라가 적더라도 산업기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는 육식동물을 본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식동물로 본 나라들은 함부로 건들지 않는 거죠. 일단은 앙 해가지고 혼내놓는 수준에서 끝내고. 그런데 초식동물은 그냥 침발로 놓은 거예요. 순서대로 먹어 들어가면 되는데 먹는 방법으로다가 자기가 손 안 대고 코플레니까는 일본을 사냥개로 써서 조선 먹게 하고 조금 공장도 세워주고 어쩌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끊고 자원 끊어버리면 저절로 이제 이판사판 덤벼들 테고 덤벼들 땐 또 장개석이한테 무기 돼가지고 또 치게 하고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장개석이한테 적당히 이렇게 조절하면서 이제 이렇게 제 나라를 다 이제 자기네들의 이제 일테면 텃밭처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이제 잉글리시 패권의 목적이었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 각도에서 이제 흘러나온 거고 그다음에 또 지금 중국처럼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똑같은 거라는 말씀이에요. 한국 우리가 어렸을 때 그냥 월급 받고 하간 제가요 다시 전에 어디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반이 70명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간 애들이 한 15명 돼요. 그럼 한 55명 정도가 이제 공장 들어간 거예요. 공장 들어갔을 때 월급 받고 공장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밥만 먹여주면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른들이 전부 기술만 배우면 평생 밥 굶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기술 배우는 걸로 영광으로 삼어라. 이래가지고 그냥 밥만 먹여주면 기술 그냥 이러면서 기술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월급 같은 거 하나도 없고 이제 이렇게 해서 기술을 배웠단 말씀이에요. 근데 그 기술 우리 또래들이 배웠던 그 기술이요 그냥 중국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맘대로 넘어가요? 그거 잘 아시잖아요. 누구 맘대로 그런 말씀 잘 하셨잖아요. 예? 중국으로 넘어가요. 그럼 중국에서 어느 정도 산업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부도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만들었다가 좀 이제 크니까 이제 무기 끊고 자원 끊어가지고서 이제 부시는 거고 덤벼들어서 이제 부셔서 복종시켜 버리는 거고요. 그래도 또 덤벼드니까는 이제 플라자 협정으로 딱 끊어내잖아요. 플라자 협정이라고 그러는 걸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부도내 가지고서 소유권 넘어가니까 이제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고급 기술 남겨주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고급 기술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눌러놓고 우리한테 기회를 주니까 이제 우리 쪽이 큰 거죠. 그래 컸지만은 이게 우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유권이 넘어가 있으니까. 아무튼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고급 기술을 갖게 되고 삼성도 저렇게 커지고 그런 거죠. 똑같이 이제 중국으로 이제 우리 기술 남겨가지고서 이제 어느 정도 산업화 시킨 다음에 이제 부도내면 그냥 또 우리처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요인,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핵 개발하고 뭐 이런 그런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미국 내분의 요인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무슨 뭐, 하여간 그래가지고서 이제 중국이 부도내는 시점을 좀 너무 지나가지고 좀 커진 상태에서 이제 다스리려니까 좀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이렇게 커지기 전에 이제 딱 부도를 내버렸으면은 이제 쉽게 그냥 넘어가는 건데, 근데 좀 컸다 이거죠. 그런 시점이 이제 지금 시점이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랑 지금 김정민 박사님처럼 보는 거랑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할 때에 차이점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김정민 박사님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누가 맞을지는 누가 더 정확할지는 두고 봐야죠. 그죠? 근데 이런 얘기는 사실상은 이제 미래 얘기니까 이제 터놓고 하긴 좀 어렵죠. 터놓고 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까지 온 사정은 그렇게 정리하는 게 제가 저한테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이제 김정민 박사님 말씀하실 때 많은 얘기는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이렇게 비슷한데, 근데 이제 그런 관점의 차이가 좀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냥 오늘은 이제 요 정도로 한번 말씀드릴게요.